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제가 있는 지금 이곳 서울 여의도 주변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눈이 조금 내리긴 했지만 이렇게 펑펑 내리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첫눈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린다라고 합니다. 매섭게 추웠던 날씨는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첫눈이 내리면 누구나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오래전부터,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만나야지 했던 사람, 좀 그리워했던 사람, 또 좀 그리워했던 장소, 언제나 가봐야지, 만나야지라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잘 만나지 못했던, 가보지 못했던 장소, 그런 사람, 눈이 오면 꼭 한번 봐야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떠올리게 됩니다. 속으로 그리워하면서 가보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사람에 대해서 당장은 볼 수가 없겠지만 이번 겨울이 가기 전에는 한번 연락을 해서 또 일정을 잡아서 한번 가볼까, 만나볼까 합니다. 월드컵 16강전 브라질과의 경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참 잘 싸웠다. 우리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게 축구가, 스포츠가 다 상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모두 전략을 짤 때 상대편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묶는, 그걸 주로 감독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경기를 지배했다, 지배하지 못했다, 끌려다녔다. 경기의 흐름을 타지 못했다. 흐름이 언제나 우리 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쪽으로 흐름이 왔을 때 매서운 공격력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브라질에는 초반에는, 전반전에는 좀 끌려다니는, 지배하지 못했지만 후반 들어서 브라질이 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우리가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였다. 흐름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 매서운 공격력도 보였다. 당당하게 정말 잘 싸웠다. 힘들어하는 모습이, 선수들이 그 힘들어하는 모습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선수단 또 국민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드라마에 모든 국민의 심장이 하나가 돼 뜨겁게 뛰었다. 이제 대한민국 축구가 넘지 못할 장벽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근사한 4년 뒤를 꿈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제 6개월을 넘어갑니다. 초반에 이렇게 월드컵이 열렸고 거의 마지막에 윤석열 정부가 완료되는 그 시점에 또 4년 뒤에 월드컵이 열립니다. 이렇게 초반에 열린 월드컵에서 예상 외에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 4년 뒤에는 이제는 8강에 도전을 해야 한다.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모두 행복한 마음으로 4년 뒤를 꿈꿀 것이다. 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축구와 관련해서, 특히 스포츠 축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는 세계 최정상급이 많지 않습니까? 골프라든지 많이 있는데 축구와 관련해서는 마라도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축구에 정말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필요 없는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도 축구를 잘하기가, 세계 최정상급이 되기가 어렵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종이 이렇게 있는데 아시아인에 대해서 그렇게 축구를 하기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도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마라도나가 했는데 마라도나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죠. 굳이 마라도나가 또 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도 16강에서 멈춰섰지만 일본도 16강에서 멈춰섰습니다. 페널티킥까지 차는 마지막까지 가서 크로아티아에 졌습니다. 일본도 계속 도전할 것이라고 보고 우리의 도전은 더 아름답게 진행될 것이다. 또 4년 뒤 첫눈이 오면 어떤 사람, 어떤 장소가 그리워지듯이 4년 뒤에 열릴 또 월드컵을 그리운 마음으로 상상하고 또 준비해 가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당정 대통령실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는 방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력을 높이는 쪽입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뭐 친정체제가 구축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립감이 특히 강화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쪽에서는 윤석열식 정치가 이제는 본격화되는 것이다. 윤석열식 국정운영, 윤석열식 정치를 이제 본격 선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한번 앞으로 펼쳐지게 될 윤석열의 국정운영, 윤석열의 정치, 어떤 것이 될 것인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국정 운영에도 뭐 검찰총장을 지내서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 간접적 경험은 있겠지만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갖추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졌죠. 우리 헌정사에서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외국의 경우에도 좀 드문 일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윤석열 지난 6개월 사실은 좀 혼란,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도 꾸리고 난 다음에 무려 50명이나 짐을 싸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내각 쪽에서도 임용을 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여당에서도 계속 지휘부 리더십이 흔들렸습니다. 이준석에게서부터 비롯이 된, 그래서 뭐 권성동을 거쳐서 주호영, 지금은 이제 정진석 비대위로 이렇게 오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상은 두 곳입니다. 문재인, 이재명의 민주당과 지금 정치 파업을 하고 있는 민노총에 대해서입니다. 법과 원칙, 이게 통하면서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법과 원칙이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국민들에게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 이번 민노총의 정치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먹혀들고 있다. 이게 바로잡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당정대 간의 그립감을 확실하게 쥐고 윤석열이 생각하는 국정의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대통령실도 이제 인력을 더 보강을 합니다. 이제 대통령실이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짐을 싸고 하는데 실수도 있었습니다. 정보를 뭐 빼돌려서 언론에 흘린 것도 드러났고 많은 것들이 드러났지만,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업무 스타일, 업무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을 싸고 이렇게 쫓아낸 거죠. 쫓아내고 또 보강을 하고 하는 부분이고, 내각 부분도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있고, 지금 민노총 파업에 대응하는 데서도 원희룡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동훈 장관이 여권의 대표적인 얼굴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점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여당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도부를 어떻게 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이 돼 갈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최근에 두 가지가 벌어졌거나 앞으로 벌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관사로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부르고 있는데, 가장 먼저 장제원, 이철규를 비롯한 윤핵관이라고 부르죠. 가장 친전 핵심들 부부 모임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진석, 주호영 당 지도부를 불렀다. 그 이후에 주호영을 또 만났고, 지금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김기현도 만났다라는 것이고, 내각에서는 이상민 장관, 한동훈 장관을 불러서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관사 식사 일정이 사실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모두 비공개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정은 모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이렇게 대통령이 만나는 이 일정, 관사 정치라고 합니다. 관사의 일정이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개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장악력을 확실하게 장악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핵심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재편하겠다.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대표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모두 드러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이 관사정치라고 합니다. 이 관사정치에 발맞춰서 국민의힘의 공부 모임 친윤계가 주축입니다. 장제원이 만든 것입니다. 국민공감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민들레라고 해서 발족하려고 하다가, 장제원이 중심이 돼서 발족을 하려고 하다가 대표적으로 권성동이 정면에서 막아섰습니다. 지금 뭐 친윤 모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권성동의 반대에 부딪혀서 장제원이 주춤하고 장제원은 빠지겠다, 뭐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제 내일 발족을 합니다. 참석한다, 참석하지 않는다, 뭐 뒤로 빠진다, 뭐 이러던 장제원도 참석을 합니다. 장제원 실질적으로 장제원 자기가 만든 것이고, 간사는 간사단이다. 대표 간사로는 이철규가 맡고, 또 간사로 김정재나 박수영, 유상범이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친윤 핵심들이 모두 모인 것이고, 65명이라고 하니까 국민의힘 지금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습니다. 확실하게 이 친윤 모임을 통해서, 이걸 장제원이 사실은 만들었고 장제원이 아마 실질적으로 좌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제원을 통해서, 이 친윤 모임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확실하게 좀 바꿔가겠다, 당에 대해서 그립감을 갖고 당 체질을 좀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권성동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권성동도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많이 뛰고 있고, 또 강력하게 민주당을 공격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권성동의 리더십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기준을 벗어났다라고 보입니다. 권성동은 어렵지 않겠느냐?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장제원을 중심으로 해서, 장제원, 이철규를 중심으로 해서 친윤계 이 모임, 이걸 중심으로 해서 당을 재편한다라는 것입니다. 당 부분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누가 선출되느냐입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정진석은 내년 5월 전당대회 계속 주장을 하고, 주호영도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정진석 비대위가 내년 3월 13일 끝이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모두 정진석, 주호영 뜻을 접고 만나고 난 뒤에, 이제 관사에서 만찬을 하고 난 뒤에 모두 내년 2월 말 3월 초 전당대회를 하겠다, 열겠다라는 입장으로 바꿨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 지금 내년 전당대회에서 뽑힐 당대표는 서울 지역에 좀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또 MZ세대라고 하죠. 2030 젊은 층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대표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입을 모은 듯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 장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맞는데, 지금 내년 2월 말 3월 초 전당대회를 할 경우에 한동훈 장관이 뭐 압도적으로 지금 차기 대선 주자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렇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로는 한동훈 장관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는 가장 당심을 크게 많이 얻고 있는 사람은 나경원입니다. 앞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율 조사도 있게 될 테고,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전당대회 룰도 최소한 9대1로는 바꾼다. 100% 당원 뜻이 아니라면, 그게 너무 무리라면 10% 정도 국민 여론조사를 하고 90%는 당원의 뜻으로 뽑는다라는 것으로 전당대회 룰도 바꿀 거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해서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작업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얼마든지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손실, 이해득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한다 할 수도 있다. 이게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 매기 효과라고 하죠. 지금 사실은 한 10명 정도가 당권 주자로 뛰고 있는데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제대로 당을 장악해서 당을 개혁해낼 수 있겠느냐,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모두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입니다. 주호영도 뭐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많은 후보들을 자극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보조를 맞추고 집권 여당이 어떻게 바뀌어가야 된다라는 데 좀 더 치열해질 수 있다. 한동훈의 이름 그 자체가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또 실제 한동훈이 당대표에 나설 수도 있다.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원희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앞으로 장제원, 이철규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투입이 된다면 내각은 이제 한동훈, 원희룡, 이상민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투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구도가 갖춰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민노총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상당 부분 맞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대로 갈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50%에 육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걸친 장악력은 더 커지게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정대 간의 체제 구축,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도 리더십을 강화하는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국회, 특히 국회에 대해서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전당대회, 내년 총선을 앞둔 공천 부분에서 아마 굉장히 큰 폭의 물갈이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걸 앞두고 지금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주축인 세력들이 상당히 뒤로 물러나고 이제는 장제원, 이철규를 중심으로 한 친윤, 소위 친윤 핵심 그룹들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집권 여당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나 비판이 따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겸했습니다. 그게 이제 좀 후진적이다. 선진적으로 바뀌려면 당정 분리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 언제나 당의 일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해왔습니다. 그 부분은 당정 분리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이 제대로 하면,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여당이 당연히 당정 분리를 하고 정치의 몫을 남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동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취임하고 난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여당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를 못했던 겁니다. 뭐 비판도 좋지만 이건 비판이 아니라 아예 비난 욕설이고 유승민,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일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정리되고 제압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당정 분리를 외치기에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기회를 줘도 스스로 서지를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도 직접 당무에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관여하지는 않겠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크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집권 여당을 개혁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게 현실적인 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국정을 장악하고 여당도 개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 중심에 이제 당 쪽에서는 장제원, 이철규, 내각 쪽에서는 한동훈, 원희룡, 이상민, 대통령실은 이제 많이 개편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역시 핵심은 내각의 대표적인 얼굴인 한동훈이 당의 대표로 오느냐, 실제 오느냐, 아니면 오는 이 부분을 놓고도 당은 상당히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영선 당대표를 뽑아야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이재명의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도 우리 정치가 경쟁력을 잃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윤석열식 개혁, 우리 정치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